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던 채소가 오히려 제 형의 신장을 망쳤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5년간 노인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장병호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지역 보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건강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노인 식습관, 혈관, 건강, 신장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은 제 의료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형은 올해 90입니다. 2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3개월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신장 수치가 갑자기 무너지듯 악화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동생으로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은 평소에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약물 이상 반응, 체중 변화, 수분 섭취 등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견된 결정적인 원인 바로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시던 한 가지 채소였습니다. 형은 이 채소가 몸에 좋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건강을 위해 몇 년째 매일 챙겨 드셨던 건데요. 그 채소가 오히려 혈당과 염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준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5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채소도 사람마다, 나이마다, 몸 상태마다 다르게 작용하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평소 어떤 채소를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어디에 사시는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마다 즐겨 먹는 채소가 다르고 그 식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형의 사례와 55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채소,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형이 먹던 그 채소가 무엇인지, 왜 그게 위험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에 앞서 먼저 꼭 챙겨야 할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채소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 하나만으로도 혈압 수치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나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나리를 단순히 향긋한 나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데에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미나리에는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 성분인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몸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74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10년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혈압이 160에 95로 높게 유지되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미나리를 매일 100g씩 섭취하신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135에 85로 떨어졌습니다. 미나리 100g에는 약 29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의 약 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이 미나리 섭취는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 이완기 혈압을 3에서 6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 먹는 것입니다. 미나리의 칼륨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만약 나물로 만들어 드신다면 살짝 데쳐서 무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나리는 찬 성질이 있어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채소는 무엇일까요? 이 채소는 혈당 관리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당뇨병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몸속 독소를 내보내는 강력한 물질인데 특히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제2형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주간 당뇨병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제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동훈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70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생하셨죠. 그런데 브로콜리를 매일 150g씩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5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약 25mg의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하루 권장량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5분 이상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자른 후 10분 정도 실에 둔 다음 조리하면 설포라판 함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브로콜리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을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소개할 세 번째 채소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 노화를 늦춰주는 채소인데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노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런 혈관 노화를 늦춰주는 놀라운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는 데의 과정에서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습니다. 이는 40에서 70세 성인 5,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제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영희 어르신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75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0세나 많은 혈관 나이였죠. 그런데 당근을 매일 200g씩 6개월간 드신 후 재검사한 결과 혈관 나이가 68세로 줄어들었습니다. 당근 100g에는 약 8,300마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당근에는 칼륨도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당근을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기름을 조금 넣고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 때는 섬유질이 제거되므로 통째로 드시는 것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베타카로틴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섭취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에 앞서 마지막으로 꼭 드셔야 할 채소는 무엇일까요? 이 채소는 특히 노안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시력 저하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써야 하고 야간 운전이 힘들어지죠. 특히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루테인은 자연의 선글라스라고 불릴 정도로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이 풍부한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성인 4,519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재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철수 어르신은 황반변성 초기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시금치를 매일 100g씩 꾸준히 드신 지인 4개월 만에 황반색 소밀도가 18%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약 12mg의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제아잔틴도 풍부해 루테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므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를 참기름에 볶거나 올리브 오일을 넣고 나물로 무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치는 시간은 30초 이내로 짧게 해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 근고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꼭 드셔야 할 최선의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던 채소 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건강한 곡물로 생각하시죠. 특히 간식으로 찐 옥수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큰 함정입니다. 옥수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무려 70으로 이는 100m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식품은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대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이명자 어르신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건강관리를 위해 밥 대신 옥수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오히려 105에서 125로 상승했습니다. 당뇨 전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 것이죠. 옥수수 100g에는 약 19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단순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찐 옥수수나 팝콘은 혈당 상승이 더욱 빠릅니다. 옥수수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있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수수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바로 삶은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의 혈당 지수는 28로 매우 낮으며 단백질과 식이 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병아리콩은 하루 100gg 정도 드시면 되며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후무똥 병아리콩을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소개할 채소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보라색 채소인데 실제로는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라색 색소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문제가 됩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독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장애, 투통, 근육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박순영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가지를 건강식품으로 여겨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섭취를 중단하신 지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도 3.2에서 1.8로 감소했습니다. 가지 100g에는 약 4에서 8mg 솔라닌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민감한 분들에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솔라는 가지의 껍질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오래되거나 상처가 있을 때 솔라닌 함량이 증가합니다. 가지의 쓴맛이 바로 솔라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지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바로 찐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면서도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단호박은 하루 200g 정도 드시면 되며 찢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단호박죽이나 단호박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단호박을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정말 의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인데 실제로는 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고추는 우리나라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김치, 고추장, 각종 찌개와 볶음 요리에 들어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이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과 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점막이 얇아지고 이산 분비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때 매운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김성철 어르신은 평소 매운 음식을 즐겨 드시다가 속림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위염과 위궤양이 발견되었죠. 고추 섭취를 줄이고 이에 자극이 적은 음식으로 바꾸신 지 2개월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고추 100g에는 약 0.2에서 2에서 2mg이 캡사이신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이가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만성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캡사이신은 또한 치질이나 항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신 후 항문 주변이 화끈거리거나 아픈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추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추 대신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고추와 같은 식물이지만 캡사이신이 거의 없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어 요리에 색감을 더해줍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되며 하루 1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하나하나가 건강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충분히 공감되셨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꼭 드셔야 할 채소내 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나리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설포라판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추고 눈과 피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루테인과 철분이 풍부해 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삶은 병아리콩을 추천드립니다. 가지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관절염이나 이장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부드럽고 영양 많은 찐 단호박이 좋습니다. 고추는 캡사이신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색감과 영양 모두 잡은 파프리카를 드셔보세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채소를 즐겨 드시나요?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미나리 한 줌을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점심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